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김소장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발표된 규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제 내용의 핵심은 우리 대구 시민, 대구 부동산을 취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핵심이 대구 전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된 내용이죠. 이 부분은 2020년 12월 18일 자정을 기해서, 그러니까 오늘 영영시를 기해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취득시, 그리고 보유시, 그리고 양도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시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시에서도 취득세 중요하죠. 취득세에서도 유상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상거래라는 것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 매매를 얘기를 합니다. 뭐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강의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상거래,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본 정책은 현 정부가 발표한 25번째 정책입니다. 많이도 발표했네요. 다만 2020년 12월 17일 이전 발표일 포함이고요.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라는 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느냐, 이 내용만 확인되면 됩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현행 취득세율이라고 적혀 있는 건 710 대책 이전입니다. 그런데 710 대책 이후에는 요 개정취득세율을 보셔야 되죠. 우리 대구가 비조정 지역일 때는 2주택까지는 괜찮았고요. 3주택부터 취득세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2주택부터 강화가 됩니다.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가 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일가구 주택의 경우 1년 내에 전입신고 하시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종전세율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취득시 검토할 내용 바로 대출입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핵심 정책이 뭐냐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핵심이고요. 다만 이제 무주택 세대는 구입 후 6개월 내에 전입하시고, 그리고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시고 전입하시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 2020년 12월 17일 이전부터 보유 중이거나 12월 17일까지 계약한 매물은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자와 1주택을 처분하는 자까지는 LTV 70%가 적용이 됩니다. 70%가 적용된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매금액 6억짜리다. KB 시세가 6억이 나온다면 대출이 4억 2천만원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로 많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을 하면 LTV가 70%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LTV는 70%가 가능한데 대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대출받았던 70% 대출을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해당되시는 분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내용 두 번째, 이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LTV가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는 10%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9억 이하는 60%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and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되고요. 또 and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생애 최초 취득 시에는 7천만원 이하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1번, 2번, 3번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LTV가 10%가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한테 중요한 내용, 원룸 건물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룸 건물을 구입할 때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기존처럼 이자만 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려면 먼저 건축물 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오피스텔도 가능은 하고요. 2번, 이제는 임대사업자는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는 LTV도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조사하면서 내용이 있길래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게 임대사업자를 내면 이게 사업자 대출로 봅니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인해 본 결과는 전입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요. 내용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유 시에 검토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 시에는 사실 재산세, 임대소득세 이 부분 말고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더 와닿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부터 종부세가 강화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까지는 공시가격이 9억까지는 공제가 되고요. 1가구 2주택자 이상,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도 충분히 검토하시면 좋겠죠. 아래 도표를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년보다 최소한 배 이상 그렇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제가 앞선 강의에서 설명 한번 드렸으니까 그 내용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를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고령자 그리고 장기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더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건물인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과세가 되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83만 3천원 그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1가구 1주택자로 있으면서 원룸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걸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시에 검토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의 기본은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2년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물론 9억 이하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비과세 조건에 2년 거주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시게 된다면 2년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셔야 됩니다. 1년 이 말 다시 떠났죠.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양도소득세도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참 문제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또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아래 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은 기본 세율에서 10%가 중과가 됩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내용은 20%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1세대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은 20%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내용은 30%나 추가가 되고요. 거의 뭐 날강도네요.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주택 포함되고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여기까지 포함이 되었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도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양도세율은 기본적으로 5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021년 6월 1일부터 강화되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전매 가능한 분양권 있죠. 지금은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금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전매 가능한 분양권 있죠. 그런 전매 가능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에도 무제한 전매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핵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시점에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가 취득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양도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리고 취득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인데 양도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 수도 있죠. 이런 좀 내용이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취득 시점에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6개월마다 규제지역 유지 해제에 관해서 회의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규제에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지역들이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뭐 북구도 마찬가지고요. 북구도 사실 침산동, 뭐 칠성동, 고성동 이 일대가 핫한 거지 다른 지역들은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리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뭐 다사, 서재, 화원까지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6개월이 지나면 제 생각에는 해제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어떤 규제 내용이 있는지 취득시 그리고 보유시 마지막으로 양도시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어제 한동안 멘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규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규제에 우리는 충분히 대비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잘 헤쳐나가면 됩니다. 단기간은 매수 심리가 조금 위축된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제가 좀 급하게 만들어 본다고 빠진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내용 파악해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보셨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김소장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